다형성을 설명하는데 이 다형성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유형이란 뜻이거든요. 여러 개의 유형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우고 작성해 볼게요. 지우고 여기다가 person p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person p. 이 p라는 변수 있죠. p라는 변수는 원래대로 따지면은 p는 new person 하고 뭐 홍길동 막 20 이런 식으로 선언한 타입과 생성한 타입을 똑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해보면은 p.getDetails 해보면은 홍길동 20 잘 출력이 되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선언하는 것과 생성한 타입을 같게 하는 것. 그런데 봐봐요. 이게 p에다가 퍼슨 타입의 변수잖아요. 퍼슨 타입의 변수에다가 퍼슨을 넣지 않고 뭘 넣을 수 있냐면요. new student 요렇게 에러 안 나고 잘 되죠. 그쵸? system.out.println 하고 p.getDetails 하면요. 첫 번째는 퍼슨의 메서드가 출력되지만 두 번째는 스튜던트의 메서드가 출력이 될 거예요. 실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이 p라는 객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형적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다형적 객체. 이 p가 다형적 객체. 그럼 이 p는 퍼슨으로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 p 안에 할당할 수 있는 객체는 뭐뭐가 가능하죠? 일단 퍼슨 자체 자기 가능하죠? 퍼슨 자신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해요? 스튜던트, 티처, 인플로이 즉 퍼슨의 자식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다형성은 반드시 상속을 전제로 해야 돼요. 다형성은 상속 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속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무조건 상속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모로 선언하고 자식으로 생성된 객체를 참조한 이 객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형적 객체 이렇게 불러요. 다형적 객체. 그 P 타입이 퍼슨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스튜던트로도 쓰이고 티처로도 쓰이고 인플로이로도 쓰인다는 거죠. 실제 다시 P는 이번에 new하고 티처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할당할 수 있어요. p.getDetails 하고 실행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죠. 이걸 다형적 객체라고 하죠. 근데 있잖아요. 보시면은 p.getDetails를 3번 호출했는데 퍼슨으로 생성했을 때는 getDetails가 이름과 나이만 그 다음에 스튜던트로 생성하면은 이름 나이 학번이 그렇죠? 이름 나이 학번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티처로 생성했더니 이름 나이 과목이 출력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실행할 때 이 메서드는 부모의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의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형적 객체를 통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어느 게 실행돼요? 자식의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그럼 부모의 메서드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자, 다형적 객체를 이용해서 메서드 호출하면은 컴파일 시는 선언한 즉 이제 부모의 클래스에서 메서드가 있는지, 그 구현 여부를 떠나서 있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실행 시, 런타임 수죠. 런타임 시 자식의 생성한 즉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형적 객체로 메서드 호출을 하려면은 부모와 자식 모두의 메서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자식은 구현이 돼 있어야 되고 부모의 메서드는 구현은 안 돼 있어도 돼요. 선언만 돼 있어도 됩니다. 근데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버추얼 메서드 인보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저 개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그 퍼슨과 스튜던트 티처는 상속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상속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하고요. 그쵸?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하고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P를 넣어요. 저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왜냐면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니까 오브젝트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OBJ라는 이것도 다형적 객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있잖아요. system.out.println 하고 obj 하고 get details 호출 못해요. 아니 저기 티처에 구현돼 있으니까 티처에 있는 호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런타임 시지만은 컴파일 시에 여기 선언한 거 오브젝트에 get details가 있는지 체크한다고 했죠. 근데 오브젝트에 이 메서드가 있을 리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없겠죠. 없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불러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 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형적 객체로 메서드 호출하려면은 그 메서드가 있는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퍼슨으로 p2는 하고 p를 넣으려고 하면은 OBJ를 넣으려고 하면 오브젝트가 더 커요? 퍼슨이 더 커요? 오브젝트가 더 크죠? 큰 거를 작은 거에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퍼슨 타입으로 형변환 해주세요 라고 형변환 한 다음에 이제 p2.getDetails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요 두 줄로 안 쓸 거라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p2를 퍼슨 타입으로 형변하는 거죠. p2 그리고 점 찍기 전에 요 자체로 다시 괄호를 묶어주고 점 getDetails 하면 되겠죠. 너무 불편하죠? 이 버추얼 메소드 인보케이션 다형적 객체로 메소드 선언하려면은 부모에 분명히 그 메소드 있어야 돼요. 부모의 그 메소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메소드가 있는 타입으로 형변화 해줘야 돼요.
이걸 버추얼 메서드 인보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 나중에 요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때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 P 이거는요. 숫자를 매길게요. 1번은 P는 다형적 객체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2번 버추얼 메소드 개념. 컴파일 할 때는 부모의 선언된 타입의 메소드가 있는지 체크하고 실행할 때는 자식의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이 두 번째 버추얼 메소드 인보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종 모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헤테로지니어스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봐요. 인트 타입으로 배열을 하나 생성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 int arr에 0번 방에 헬로우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당연한 얘기지 않아요? 정수를 담을 수 있도록 배열을 선언했는데 문자를 넣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안 되죠. 이렇게 정수로 선언하면 여긴 정수밖에 안 들어가요. 실수도 안 되고 논리 타입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열은 동종 모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동종 모음. 근데 아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하고 다른 자식 객체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배열을 선언해요. new 오브젝트 하고 제가 방을 15개만 만들겠습니다. 5개 만들면 여기 있잖아요. objrr에 0번째 10 넣을 수 있어요. 원래대로는 new 인티저 10 이렇게 넣는데 지금은 저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 이렇게 안 쓰고요. 지금 이렇게 안 쓰고 인티저 점 value of 10 이렇게 쓰는데 메소드가 이렇게 10이라는 값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obj arr에 1번째 방에 hello java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obj arr에 2번 방에 아까 저 위에 있는 p라는 객체도 넣을 수 있어요. obj arr에 3번 방에 new student 요렇게 student 넣을 수 있죠. obj arr에 4번 방에 3.5도 넣을 수 있고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배열이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을 각자 다른 타입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종 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형성이 배열에 적용돼서 갖는 효과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이종 모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자바 JDK 1.4까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안 뗐어요. JDK 1.4에는 배열에 직접 값을 할당 못 했거든요. 왜냐면 배열은 주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주소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3.5 이렇게 안 넣고 어떻게 넣냐면요. new W 3.5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클래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클래스들은 래퍼 클래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기본 타입을 객체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래퍼 클래스예요. 래퍼 클래스가 뭐가 있냐면 바이트, 숏, 인티저, 롱,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불린 그리고 캐릭터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래퍼 클래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래퍼 클래스 안 써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써도 돼요? 이거를 그냥 3.5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은요 언제부터 지원됐냐면요 자바 5부터 가능한 거고, 이거를 이제 오토 박싱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으로 기본 타입을 객체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래퍼 클래스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 오토 박싱이라는 개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종 모음 다음에 직접 기본 타입을 못 넣으니까 래퍼 클래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버전에는 오토 박싱이라는 개념이 또 추가됐어요. 이런 거죠. 사용성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앞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나중에 개념을 기억하실 때 그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코드가 어느 정도 잘 떠오릅니다. WRAPP야. 래퍼 클래스예요. 숏 SHORT인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제 메인 아래에요. 이 맨 아래는 클래스의 크시고 그 위에 괄호는 메인 메서드의 끝인데요. 그 메인 메서드 아래다가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뭘 만들어 놓을 거냐면요. 프린트 퍼슨 인포라는 메서드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퍼슨 P 받아들이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system.out.println 일단 P 찍어보고요. system.out.println p.getDetails 호출해요. 그럼 이 메서드를 앞뒤로 좀 장식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버슨 인포라고 장식 좀 해보겠습니다. 이 메서드 호출할 때 있잖아요. 호출할 때 빈줄을 하나 넣고 여기다가 프린트 퍼슨 인포 여기에 퍼슨 객체 넣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 퍼슨 객체는 앞에서 뭐가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가 new 퍼슨 홍 그 다음에 30 이라고 한번 하고요. 근데 이 메서드는 퍼슨을 받으니까 퍼슨만 넣는 게 아니고요. 프린트 퍼슨 인포에 new 스튜던트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김 40 이렇게 new 스튜던트 박 스튜던트 말고 티처로 하죠. 요렇게 퍼슨을 받기로 선언돼 있지만요 막상 메서드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퍼슨만 넣는 게 아니고 퍼슨의 자식이면은 다 넣을 수 있죠. 그쵸? 요렇게 메서드 인자에도 다형성이 적용되는 거를 다형적 인자라고 불러요.
요거 출력하면은 퍼슨 프린트 퍼슨 인포에 의해서 이렇게 첫 번째 퍼슨의 홍 30에 의해서 이름 나이가 홍 30으로, 두 번째 스튜던트에 의해서 스튜던트 객체죠. 그 다음에 김 40,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마지막에 티처 객체에 의해서 박 50 컴퓨터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메서드 인자에도 다형성에 적용되는 걸 다형적 인자 이렇게 부릅니다. 아, 여기 다형적 인자가 5번이 아니고 6번이네요. 6번. 오토박싱이 5였고.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 프린트 퍼슨 인포라는 함수는 되게 불편한 함수예요. 아니, 퍼슨으로 돌아버리니까 이 안에서 항상 퍼슨 인포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피객체가 이 안에서 어떤 타입이냐 물어볼 때 얘는 항상 퍼슨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튜던트나 티처나 인플로이가 들어올 때마다 이 다른 타이틀에 출력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if 블록에서 p가 instance of student, 자, instance of는 왼쪽에 있는 객체가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응합니다. 그래서 student instance이면은 여기다가 student info라고 넣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else if p instance of teacher이면 여기가 teacher info, else if p instance of 그 다음에 employee면 여기다가 employee info, 아니면은 person info 이렇게 출력하면은 이 객체가 뭐가 전달되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인스턴스 오브라는 키워드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아무데나 쓰는 건 아니고 다형적 인자로 전달된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할 때. 참고로 이거 있잖아요. 맨 위에서 person 타입이니 물어보면 항상 true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용이 안 돼요. person 부모 타입은 항상 밑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실제 실행해 보면은 위에는 person info, 그 다음에 student info, 제일 마지막에는 teacher info라고 타이틀이 바뀌죠. 이렇게 instance of, 그 instance of는 7번째예요. instance of는 왼쪽에 있는 객체가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인지 확인할 때 쓴다. 근데 그 스튜던트 클래스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스튜던트 클래스 여기에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볼게요. 메서드 스튜던트에만 메서드 넣었는데 여기다가 public void apply for classes 하고요. system.out.println 수강 신청합니다 라고 메서드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메서드 스튜던트 클래스에 메서드 하나 추가했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추가했는데 아까 메인에서 스튜던트일 때 스튜던트 객체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스튜던트면 p 점 하고 아까 스튜던트에 있는 메서드 있죠. 스튜던트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은데 아까 스튜던트 클래스에 apply for classes 라는 메서드 추가했지만은
메인에서 P점 하고 메소드 찾아보면 그게 안 나타나요. 그렇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스튜던트니네. 이거 클릭하고 자동 완성 돼버리는데요. 얘가 똑똑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에러 나죠. 그쵸? 에러 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퍼슨에는 apply for classes가 없죠. 그러니까 에러 나는 거죠. 자동 완성 기능을 쓰면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P가 스튜던트로 형변환되고 그거 이용해서 apply for classes라는 메시지가 호출되죠. 그렇죠. 요렇게 쓰라 이거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되냐면요. 이 P 인스턴트 오브 스튜던트 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인스턴트 오브 스튜 하고요. 스튜 하고 스튜.for apply for classes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냐면요. 자바 12 버전부터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P를 있잖아요. 만약에 스튜던트 객체면은 stu라는 그 변수에다가 형변 안에서 넣어줘요. 형변 안에 넣어주면은 그 안에서는 따로 형변환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원래대로는 저렇게 안 쓰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써요? 만약 12 버전 이전 거라면은 이거를 스튜던트 타입으로 뭐를 P를 형변한 다음에 여기에 apply for class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이 두 개 52, 53 라인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12 버전부터는 이렇게 인스턴스 오브 뒤에다가 클래스 이름 뒤에 변수 이름 설정하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